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내년 총선에 대해 어떤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괴 김정은을 언급을 하며 국내에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또한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내년 총선은 북괴를 추종하는 종북주의 정당,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친중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인 더불어공산당, 민주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들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현재 미국의 좌파 언론들 난리가 났습니다. 설자리 잃어가는 전 세계 좌파. 내년 총선 한국의 선택은?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우파 정권 탄생에 미국의 CNN와 이 뉴욕타임즈 등 좌파 언론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CNN은 아예 경악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써내며 아르헨티나 우파 정권 탄생에 대해 비하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인 자유전진당의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는 본선 투표에서는 29.99%의 득표율로 마사 후보 36.78%한테 밀렸으나 1, 2위 후보가 맞붙은 이날 결선 투표에서 우파가 결집하는 바람에 결국 역전에 성공해 집권하게 됐습니다.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직후 연설에서 오늘부터 아르헨티나의 쇠퇴가 끝나고 재건이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유세계의 모든 국가와 손을 잡고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탄생된 아르헨티나 우파 대통령인 밀레이 당선인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거론하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곧 만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원 의원 출신인 밀레이 당선인은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릴 정도로 극단적인 주장을 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은 연평균 인플레이션 140%대에 달하는 극심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겠다라며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달러로 대체하는 달러화 도입, 중앙은행 폐쇄를 공약했고 공공지원 삭감, 무상의료, 교육 중단, 총기 규제 완화, 낙태 반대, 장기 매매 허용 등 다분히 우파적인 주장과 공약으로 좌파 정권의 극도의 피로감을 보이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표를 얻어냈습니다. 그는 기후변화를 사회주의의 거짓말로 규정했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체스코 교황을 사탄의 사절, 더러운 공산주의자 등으로 비난하는 등 좌파 카르텔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반면에 좌파인 마사 후보는 현 정부 경제장관으로서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낙선을 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언론인 이 CNN 방송은 밀레이의 예상치 못한 승리는 남미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잠재적 신호로 여겨진다라고 우려했으며 CNN은 계속해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가 당선됐으며 이는 중도 진보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사라짐, 특히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를 닮은 밀레이 당선을 CNN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와 기타 미국의 좌파 언론들도 아르헨티나 우파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매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아르헨티나의
우파 대통령 탄생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며 미국의 좌파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우파 정부가 탄생하면서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칠레, 브라질,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에서 잇따라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핑크 타이드도 멈춰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물가 상승과 경제 파탄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음하고 있던 터에 아르헨티나의 우파 대통령, 이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슬로건에 빗대어 밀레이가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당신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네덜란드 우파 정당이 결국 1위, 이에 미국의 좌파 언론들과 유럽 좌파 언론들도 한바탕 난리가 나 네덜란드에서 지난 21일 현지 시간 치루어진 총선 결과에서 헤이르트 빌더러스가 이끄는 극우 성향 자유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자유당은 득표율 23.5%로 전체 하원 150석 가운데 37석을 확보해 1위에 올랐으며 이는 2021년 총선에서 자유당이 얻은 의석수 17석의 2배가 넘는 수입니다. 2위인 좌파 성향의 녹색당, 노동당, 연합은 득표율 15.5%로 25석을 차지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현 연립정부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은 24석 15.1%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직전 4차례 총선에서 부동의 1위로 연정 구성을 주도한 이 마르크 리터 총리가 이끄는 네덜란드의 자유민주당으로서는 13년 만에 충격 패배입니다. 네덜란드의 총선 결과는 결국 이제 유럽 각국은 이민자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며 우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우파에게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CNN과 뉴욕 타임즈 등 또한 유럽의 좌파 언론들도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며 네덜란드까지 극우 성향이 한마디로 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네덜란드도 극우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유럽의 좌파 언론들과 미국의 CNN 등 미국의 좌파 언론들도 네덜란드의 이런 총선 결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몰아치는 반이민 물결 속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머쥔 빌더러스 대표는 네덜란드의 트럼프로 불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는 미국 우선주의 구호를 내건 것처럼 네덜란드 빌더러스 대표도 네덜란드인들에게 나라를 돌려주겠다고 공언하며 반이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는 반이슬람 등 배타적 민족주의는 물론 네덜란드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이른바 넥시트도 주장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빌더러스가 네덜란드 의회에서 무려 37석을 차지했다라며 지난 20년 넘게 이 정도의 승리를 거둔 정당은 없었다라며 빌더러스는 네덜란드를 EU에서 탈퇴시키길 원하며 난민 제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라며 이것은 많은 도미노 중 첫 번째 도미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CNN은 네덜란드의 트럼프 국의인 빌더러스가 네덜란드 의회를 망가뜨렸다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역시 네덜란드의 우파 정권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반세계주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모든 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라며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국가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데 질려버렸습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보수단체 오늘은 미국이다의 벤 갤러도 극우 성향 인사들의 이딴 선거 승리가 미국의 많은 보수주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라며 에너지가 좌파에서 우파로 이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대표들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길 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역시 우파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것이 확실시. 이에 CNN 등 미국 급진 좌파 언론들이 비판 글들 쏟아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들에게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 분석 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이달 이루어진 미 전국 단위의 11회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평균 45%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 46.6%에게 1.6%포인트 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선 여론조사는 11회 중 2위에 그쳤고 나머지 9회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 등을 넣은 가상 다자 대결까지 포함하면 15차례 조사 중 12차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처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가장 큰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위 여론조사 말고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다시 자국 우선주의가 득세할 것이 확실시되며 전 세계적으로 우파가 트렌드라는 점을 확실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CNN과 뉴욕 타임즈, 폴리틱스 또한 여러 미국의 좌파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좌파 언론들은 연일 트럼프가 집권할 시에 트럼프의 악몽이 시작될 것이며 트럼프 당선을 막아야 한다라고 대놓고 미국의 좌파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한민국 총선 한국의 선택은 우리나라는 현재 우파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과 우파 정당으로 불리는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소야대의 위해 구성으로 인해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된 우파 정책을 마음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및 세계 강호들의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변화된 정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이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우파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우선 여당이 우회의 가반을 장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야당이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사사건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구조로는 전혀 대통령제의 묘미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우파 쪽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내년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민자를 받아들이거나 이민청에서 지나치게 조선족과 외국인들에게 권리를 많이 준다거나 지나치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높게 책정한다는 식의 정책은 절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계적인 트렌드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전 세계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불거졌던 부정선거 위협 역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미가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 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시비가 얼룩이 졌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내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려는 좌파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우편 투표, 사전 투표에 심각한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누군가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다고 해서 더 이상 피해서도 더 이상 그를 음모론자 취급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 역시 더 이상 우파를 극우라고 부르면서 폄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세계는 우파가 대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건강한 우파가 정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우파는 다른 나라의 극우에 비해 오히려 얌전합니다. 사회 혼란과 갈등, 계급투쟁을 자양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가진 좌파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사람들이 부패하고 낡은 좌파식 선동 기술에 더 이상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 가열차게 우리가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